from 17 to 20. All right, when we see something, we naturally, automatically. 우리가 보통 naturally나 automatically 하면 우리가 영어 독해를 보면 무슨 뜻이야? instinctively죠. 이거 사실은 본능적이라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instinctive는 무슨 말이야? unconsciously. 그렇죠? 우리가 의식의 반대가 뭐야? 무의식이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볼 때는 자연스럽게 또는 자동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다? break up, 분해하는 거야. 어디로? 모양으로, 모양에 따라 그리고 색깔에 따라 또는 이 컨셉 개념에 따라. 그렇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특히 개념 같은 거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배워왔던 그런 개념에 따라.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래? circle이라는 거더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볼 때 저거 동그라미다, 원형이다, 또는 뭐 스피어 구체다, 그렇죠? 이런 거 뭘 통해 우리가 구분해? 아무래도 우리가 경험했던 거, 특히 우리 학습했던 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걸 구분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폴리건이라고 하잖아. 폴리건 뭐니? 이게 다각형인데 이러면 뭐라고 그래? 펜타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다 뭐라 그래?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개념, 색깔, 모양들을 우리가 좀 분해한다. 분해한다는 무슨 말이니?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를 약간 분석한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는 리코드 다시 재암호화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암호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우리가 암호화한다는 거야. 우리 뇌가 암호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어떤 이거를 보면 그게 뇌로 들어갈 때 뭔가 이렇게 분리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암호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 뇌가 이해하는 그러한 신호로 바꾼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봐. 만약 우리가 4K 비디오를 본다 했을 때 만일에 4K 비디오를 한꺼번에 우리 뇌에 넣으면 어떻게? 뇌가 과부하 일어나겠지. 근데 이 4K 비디오를 자체 만약에 우리가 한 20GB라는 엄청난 양이라면 이걸 어떻게 뇌에 넣어? 불가능하잖아. 이걸 어떻게 해? 일종의 압축이라는 그런 단계를 겹쳐서 한번 들어가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떻게 재암호한다. 이거 선포가 안 되지, 그치? 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바로 렌즈. 어떤 렌즈? 여기서 말하는 렌즈는 뭐니?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perspective지. 우리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직관이나 관점 같은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그 렌즈를 어떤 관점, 세계관 이런 걸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을 재해석하고 재암호한단 말이죠. 우리는 다시 reconstruct, 재구성하죠. 기억이라는 것을. rather than 뭡니까? 오히려 이기보다 그를 retrieve는 뭡니까? retrieve는 우리가 기억 같은 거를 회수하단 말이야. 기억 어디에선가 장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 이런 데다가 우리가 담아뒀던 것을 회수하기보다 그 기억이라는 것을 재구성한다라는 거죠. 어디 기억에서부터 그 비디오를 회수한 거야. 그러니까 비디오를 만약 그대로 우리가 어딘가에 저장했다가 그거를 다시 재생하면 엄청나게 많은 대용량 파일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뇌는 그렇게 해놓지 않는단 말이죠. 뇌는 대용량 파일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그거를 일종의 분해해가지고, 그렇죠? 어딘가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걸 상징화하고, 그거를 압축화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시 재구성해내는 거죠, 기억을. 알겠나? 그 재구성할 때는 항상 뭘 써? 역시 이것도 우리가 이미 배웠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렌즈, 즉 우리의 관점과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This is a useful trait. 이거는 굉장히 매우 유용한 특생. 이거는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을 얘기할 때 trait라는 명사를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 그래서 more efficient 뭡니까? 이것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많은 게 정보를 저장하는데 a bit like 약간 뭐와 같이 optimal 뭡니까? 최적의 이미지 compression algorithm.
최적의 이미지 뭐야? 압축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JPG 같은 거. JPG는 파일이 그리 크지 않죠. 큰 파일이 아니지. 표준화된 파일이 아니라 큰 파일이 아닙니다. 뭐가 큰 파일이야? 비트맵이 좀 크죠, 상대적으로. 그걸 줄여서 압축하면 JPG가 된 거죠. 우리가 음악 보면 MP3라고 하죠. 이 MP3가 어떻게? 굉장히 압축된 음악이죠. 그래서 이게 손실률이 많아. 소리. 그죠? MP3. 근데 MP3 이전에는 뭐 있어? FLAC이라고 있어. FLAC이라든지 또 다른 그 파일들 보면 굉장히 원본에 가깝지. 그걸 이제 MP3로 이제 그 줄이기도 하는데 이미지를 봤을 때는 JPG가 그와 같이 어떻게 조금 압축되어 있는 이미지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오히려 뭐 하는 것보다 저장하기보다 지금 rather than이라는 요거 보니까 뒤에 다 뭐가 나오니? 동명사가 나왔죠. 이런 것들은 네가 공부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눈팅만 한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좀 따로 공부해 놓자. 그래서 이것은 마치 최적의 이미지 컴프레션 알고리즘 JPG와 같은 거지. 오히려 뭐는 아니야. 저장하는 이 row가 뭡니까? 가공하지 않는 비트맵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난다. People like this ability. 이렇게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 또는 뭐야? 모든 것을 완벽한 디테일. 우리 in detail이 무슨 뜻이야? in detail. 이거 세부사항 아닙니다. in perfect detail이라고 좀 말하기 위해서 지금 perfect 넣는 건데 in detail이 무슨 뜻이야? 그냥 상세하게란 말이죠. 상세하게 모든 것을 기억해내거나 이렇게 압축해서 비트맵 메모리가 아닌 비트맵 이미지가 아닌 JPG로 압축해서 저장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져. The people who lack the ability and remember everything in perfect details. 이러면 이런 사람은 어때? struggle 한단 말이야. struggle이 말이야. 고군분투하죠. 고생한단 말이지. 뭐하는데 일반화하고 배우고 그리고 연결을 하는 거죠. 어디 사이? What they have learned. 그들이 이미 배웠던 것들 사이에서의 연결을 하는 거라. 그리고 일반화하거나 배우는 것이 어려웠다. 왜 그럴까? 결국 우리가 들어온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온 신호를 어떻게 해? 시그널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그대로 저축하면 하는 게 아니라잖아. 압축해가지고 어떻게 해? 어딘가 저장해놓지, 그렇지? 그걸 회수할 때는 어떻게? 역시 압축된 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재구성하거나 재암호화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비디오 있는 여기도 또 비디오 from memory가 뭐니? 이런 거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기억하는 그것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뭐야?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이 인간이 기억을 되살려서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representing the world as abstract idea and the features 이렇게 세상을 추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생각이나 이런 특징들을 아까 말한 trait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 express하는 그것은 동명사 뭐죠?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떤 것이 있대? comes 어떤 희생이 다른다. 그래서 comes up는 땡땡하는 희생이 이런 말이야. 어떠한 희생을 치르게 된단 말이야. 어떤 희생을 치러?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보는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알겠나? 어떻게 하면 세상을 추상적인 세상을 추상적인 특징들 이런 특징들을 넣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면 세상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그런 희생을 치르게 된다. 자, 그렇게 하는 대신에 희생을 치르면 나온다 이 말이죠. 희생에서 나온다. 희생을 치러서 나오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 추정. 이거 빈칸 추론할 수 있어요. 동기, 과거의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the discovery 발견, 우리의 기억들이 재구성된다. 어디?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오히려 그냥 어떻게 해? 영화처럼 완벽하게 어떻게 해?
뭐 영화처럼 이렇게 아까 말 4K 비디오라고 쌤 이 비유를 했는데 그것처럼 다시 재생하는 거. 그냥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표현된 것을 통해서 재구성하고 기억들이 제속이 된다라는 그 발견은 뭘 약화시켜? 법적인 어떤 우월성, 어디 목격자의 증언이겠죠. 목격자의 증언의 법적 우월성은 어떻게 좀 희생시킨다, 맞죠? 왜 이게 해친다는 거 말이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우리 기출고사 났으니까. 왜 본다는 게 다 믿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야. 본 것을 압축하여 그쵸 기억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100% 하지 않는다? 디테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지.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이게 이 중에 뭐 될 수 있다? 어떤 사실은 일부 왜곡되거나 또는 어떻게 오미트가 뭐니? 삭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목격자의 말들을 다 믿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 오케이? 18번 갑시다. 자, 디지털 기술들은 digital technology are essentially related to metaphor. 뭐가 여기서? 디지털 기술은 메타포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언어에서 말하는 이런 은유라는 게 뭐니? 은유란 뭐니? 뭔가 모든 디테일을 다 말해 아니면 말하잖아. 이것 역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그 다른 말 하면 그 뭐냐 시세로 키케로가 고대 그리스 철학가인데 그 사람이 썼던 게 이제 리토릭을 했어. 리토릭이 뭔지 알아? 이게 수사학이야. 수사학이 뭐냐면 우리가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언어적으로 그 액면 그대로 surface meaning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말에 hidden meaning이라든지 connotation 함축적 의미가 있을 때를 우리 수사학을 쪽 표현하는 거잖아. 수사학에서 가장 전형적인 이 형태 바로 은유인데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필수적으로 은유와 관계 없을 수 없어. 있지. 그런데 디지털 메타포는 좀 다르다. 어디? 언어적 뭐는 드는 메타포죠. 중요한 측면에서 좀 다르다는 거죠. 언어적 메타포는 패시브 뭐야?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야? 저자가 비적극적으로 또는 흔히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처럼 수동적으로 독자 또는 청자에게 의미 전달을 하죠. 그래서 신호를 준단 말이야. 근데 왜 이게 수동적이야? 그 진위 여부, 그 안에 들어있는 히딩 미닝은 누가 파악하게 돼 있어? 언어적 은유는 읽는 사람이 파악이 되니까 그거는 좀 불친절하잖아. 불친절한 라이트하더라.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걸 메타포는 즉 언어적 메타포는 좀 불친절하다. 수동적이란 말이죠. 어떤 측면에서, 어떤 생각에서, 어떤 의미에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그 세상에 진입해야 되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진입하기로 선택한다는 게 무슨 말이니? 적극적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그 의미 파악을 하려고 노력한다. 의미 파악을 하려고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친절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 바로 은유가 펼쳐져 있는 그 글, 한마디로 그 문학 작품 같은 거죠. 그 문학 작품의 세계에 뛰어들 때 적극적으로 알아서 하려 돼. 근데 그 어떤 세계야? 제한되는 세계죠. 바로 메타포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세상. 메타포가 만들어놓은 그 세상에, 문학적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셰익스피어 시대의 메타포, time is a map beggar. 시간은 거렁뱅이다. 라는 그러한 메타포에서 이것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unlikely to, 뭐죠? 뭐 말 가능성이 없다. 뭐 할 가능성이 없대요. 이해할 가능성이 없다. 그 메타포를 뭐 없이 인지적 노력. 그렇죠?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그 의도. 인제 노래 없이는 어떻게? 그 메타포 파악이 힘들죠. 또는 뭐 없이는 또 병렬이죠. without 명사, without 명사인데 여기는 without 명사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without이라는 전치사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명사 올 수도 있죠. 뭐도 된다? 현재 분사되잖아. 여기 현재 분사, 동명사가 왔어요. engage 뭡니까? 관여하다. engage 동사 관여하다. 네, 또는 참여하다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셰익스피어의 산문시, 거기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더 심화 있게, 더 깊이 개입하고 관여하고 또는 인지 노력 없이는 그 메타포를 이해할 가능성은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랑 같은 이런 언어적 메타포와 달리 기술적 메타포는 액티브하다. 왜 적극적이야? 저자가 청자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나있는 거죠. 자, 이 버튼, 컴퓨터를 끄려면 동그랗게 생긴 저 컴퓨터 버튼을 누르면 될 것이라는 상상에 대해서 당신은 정말로 깊은 시면의 그런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당신의 그 전기와 여러 칩들 간의 상호관계를 허락할 것인가? 이러면 어떻게? 뭔 말인지 이러잖아. 어떻게 해야 돼? 전원 끄려면 버튼 누르세요. 이건 되잖아. 그러면 그냥 이런 거죠. 전원 버튼을 누르면 모니터와 그 컴퓨터 본체 간에 화려한 전기쇼가 펼쳐집니다.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 좀 명확하게. 컴퓨터가 켜집니다.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테크놀로지컬 그러한 메타포는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좀 전달돼야 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화자가 청자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그들은 실현된다. 디지털 아티팩트 하면 인공물이죠. 그러니까 인공물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PC 장비라든지 이런 전자기기죠. 이런 전자기기들과 같은 것에서 실현이 된단 말이죠. 뭐가? 디지털 메타포는 실현됩니다. 근데 디지털 아티팩트가 또 어떤 거지? 주격광이 되면 설명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죠. 근데 또 강제적으로 바꿔놓지. 뭐를? 유저의 의미를. 이 호라이즌은 뭡니까? 호라이즌 수평적이죠. 수평적. 그러니까 의미의 수평선을 바꾸어 놓는다. 바꿔 놓아요? 그렇죠? 어떻게 바꿔 놔? 디지털 아티팩트가 이 공예품이라는가요? 디지털 공예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응? 전자기기가 아닌가요? 근데 그 전자기기들은 그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용하는 사람의 의미가 수평적으로 바꾸게 한다. 수평적으로 바뀐다는 무슨 말이야? 사용자의 의미 수평선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기술적 창작자들, 뭐 유튜브 이런 그죠? 그다음에 이런 뭐 트위치 이렇게 SNS를 활용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나 또 뭐 어플 크리에이터도 되겠죠. 이래서는 일반적으로 뭐뭐 할 여유가 없죠. cannot afford to가 뭐뭐 할 여유가 없죠. 뭘 여유가 없어? 요구하는 거야. 그들이 잠재적 청중, 즉 그들이 만들어낸 디지털 컨텐츠를 그렇죠 이용할 그런 유저들에게 어떻게 할 수, 뭐 하자고 요구할 수 없어. 이 required는 자체는 뭐 afford는 뭐니? 아까 금방 말한 거죠. cannot afford to 부동사가 뭐뭐 할 여유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 동사 자체도 required 했어. required는 어떻게? 목적어 to 부동사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목적으로 하여금 동사 운영하게 요구하다인데 야 디지털 테크놀로지 크리에이터들은
그 자기들의 컨텐츠를 읽는 잠재적 앞으로 읽을 수 있는 청중들에게나 독자들에게 궁금해하라고 요구할 수 없지. 왜 궁금해해야 돼? 어떻게 메타포가 작용하는지 그 메타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막 궁금해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 왜?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메타포는 뭐 해야 돼? Straight forward 돼야 되지. Straight forward가 무슨 말이니? 예, 직선적이다. 즉 직관적이다. 딱 보고 이해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오히려 링귀스틱한 메타포는 어떻게 돼야 돼? roundabout, 우회하고 막 돌아가고 추측하고 이런 게 가능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the selling point, 예, selling point는 뭐 요점이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뭐냐면 이게 명의 대시 와야 되죠. 왜냐면 D 문장이 완성이 됐어. 주어 동사 보고 왔으니 완성절이잖아. 완성절일 때는 선생님이 선포가 오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유용함이라는 게 뭐냐? 기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쓸모 있음. 그 유용함은 분명하다. 어디에? 첫 번째 봤을 때. 그러니까 at first glance 뭡니까? 처음 봤을 때, 첫눈에. 우리 glance가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언어적 메타포는 오히려 시간이 걸려도 재밌지.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저자가 오히려 뭐야? 그 의미가 뭔지 요구하라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 저 첨탑 위에 십자가는 이런 거 뭐 이육사 시인가요? 그건 아예 못하는 거 보네. 그럼 인생은 나그네 길. 이건 무슨? 인생은 롤러코스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 인생은 there are ups and there are downs. There are reds and there are blues. 오케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롤러코스터의 오르락내리락과 닮았다. 이게 언어적 메타포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 인생은 힘들 때도 있고 뭐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셰익스피어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그 메타포는 첫눈에 딱 한 번 보고도 그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 선생님이 이런 거, 이쪽 이런 것들 빈칸 추론 조심하고. 근데 반면에 셰익스피어는 어때? 사랑받지. Be partly because 하면 부분적으로 땡땡 때문에. 전적으로는 아니야. 전적으로는 아닌데 부분적으로 뭐 때문에 오히려 셰익스피어는 사랑을 받는다. 뭐 때문에 사랑을 받아? 응? 그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not immediately obvious. 그렇지? 완전히 즉각적으로 분명하다. 이 즉각적이란 무슨 말입니까? At first glance죠. 그래서 at first glance는 의미적으로 볼 때 immediately 하고 paraphrase 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딱 봤을 때 여기 obvious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오히려 셰익스피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메타포의 뷰티,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뭘 요구해요? 약간의 생각을 요구하지. 어디에 대한? 누구에게? 바로 청자 또는 독자의 측면에서 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요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누구는 바로 독자가 저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언어적 메타포고, 그에 반하여 기술적 메타포는 첫눈에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쓸모가 있다는 거죠. 알겠니? 오케이? Alright, let's go. And Herbert Simon, who won his Nobel Prize for to recognize our limitation in information and time and our cognitive capacity. That means Herbert Simon은 무슨 이유로 노벨상을 탔어? 이유로 인하여. 그렇죠? 이 for는 이유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뭐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오니?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명사가 왔어요. 뭐를 인식한 거야?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 거죠. 어떤 한계? 보통 이 in에 있어서는 의미는 in이라는 의미는 보편적으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에 있어서 땡땡에 있어서의 인간의 한계죠. 어떤 거에 있어서 정보를 그렇죠. 습득하고 처리하는 거, 시간 그리고 인지적 능력 측면에서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밝혀낸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때문이죠? 뭐 하기 때문에 이런 자원, 어떤 자원? 이 컴퓨터는 뭐 계산해도 되지만 처리하다가 되게 어떤 처리야? 이런 숫자적 또는 이런 전산적 처리죠.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는 능력, 계산하고 처리하는 이런 자원이 부족할 때 어디 독립적으로요. 독립적으로 말이니 네 혼자서 이런 다른 말로 하면 돼. individual입니다. 그러니까 개별로 혼자서 이렇게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이러한 처리를 해내는 그런 자원이 부족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안 되니까 어떻게 분배를 하죠. 어떤 분배? 그 계산을 어디 across the population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구를 걸쳐서 그만 전 인구에게 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그렇죠. 이거는 집단적인 과제가 되도록 하는 거죠. 내 혼자 안 되니까 이 사회 전체의 집단적인 과제가 되게 한다. 라면 그래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그걸 맡기는 경우도 많죠. 알겠나?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를 타인에게 맡기는 거죠. 자, 이거는 비단 이런 정보 처리뿐만 아닙니다. 또 뭐도 있어요. 내가 못하는 직업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네 혼자 농사 짓고, 네 혼자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네 혼자 그걸 웃기잖아. 공장 가지고 이거 뭐 만들어가지고 공장 가지고 그걸 식품으로 가공해가지고 그것도 네가 택배까지 네가 하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판매도 네가 하고 앉아가지고 요리도 네가 하고 밥 먹고 폐기물 처리도 네가 하고 이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답을 해결하는 거야. 천천히입니다. 왜 천천히야? 이거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일을 전 세대나 전 인구에게 서로 공유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 느린 과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어디까지? 이 세대가 안 되면 다음 세대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그것이 이어집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당장 이 세대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는 누구한테 떠넘기지. 그래서 then all we have to do 이거 중요한 문법이죠. 이 교과서 나오는데 선생님 기억한 말한 게 하나. 이거 어떤 거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가 이거 all 주어 동사 올 수도 있고 또는 have to 동사 원형 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게 is가 오고요. 그 다음에 to가 빠진 채로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 이걸 쓰니까 유사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선풍한 데의 무엇입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해석을 공동 해석을 해보면 주어가 해야 이거야. 해석을 굳이 한다면 주어가 해야 할 것은 동사원형인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문을 들어봐서 볼까? 이런 거죠. All I need to do is call my lawyer.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일은, 즉 내가 해야 할 일은 변호사한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투가 빠지는 것은 왜 그래 그랬죠? 내 변호사한테 전화해라.
이런 명령조의 의미가 통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가볼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뭘 배우는 거야? 올바른 답을 배우는 거죠. 근데 올바른 답을 배우는데 배우는 거는 누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 배움의 컨텐츠 누가 만들어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 집단이 공동으로 하는 거죠. 또는 이전 세대가 다 해줬겠죠. 또는 내가 못 찾으면 다음 세대가 심지어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겠죠. 그래서 you don't need to understand how your computer controller work. 여러분들은 의문사, 당신의 컴퓨터나 당신의 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 그 작동 원리를 알 필요가 없지. 그래서 you just need to be able to. 당신은 단지 뭘 be able to는 할 수 있다. can의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어. 당신이 할 필요가 있는 건 그저 뭐야? 어떻게 인터페이스 뭐냐? OS 같은 거. 그렇죠?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플러시 뭐야? 물 내리는 변기 플러시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낸 artifacts를 사용할 수 있는 법만 익히면 되지. 그 안에 있는 hidden mechanism, 그렇죠? 그 숨겨져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파악할 필요 없다. 떠나죠. All that needs to be transmitted, 모든 거 transmitted, 전달돼야 될 필요 모든 것은 뭐다? 단지 어느 이거 의문사 버튼을 누리는 얘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의문사 더하기 이와 같은 to 부정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명사예요, 명사. 명사가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느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해? 의문사 더하기 주어 더하기 조동사 should를 쓰기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 운영한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를 물어보면 돼. 아이가 그냥 절이구나 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떻게 컴퓨터가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나 토일렛이 어떤 물리적 원칙에 따라 물이 내려가는지 알 필요가 없다. 단지 알아야 될 것은 그 버튼을 무엇을 누르고 어떤 클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도의 사용법만 알면 된다. 디테일한 그런 깊은 메커니즘까지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전달될 필요가 있는 건 뭐야? 어느 버튼을 누르는지 알면 되는 거죠. 특히 어떻게? Essentially how to, 특히 어떻게 기술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뭐보다 그 기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원리인지, 어떤 principle, 어떤 원리로 그 기술의 주요 내용들이 작동하는지를 알 필요 없다. 그 깊이까지 알 필요 없다. 그리고 그러니 instead of holding less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지. 왜? 너무나 많은 디테일. 아까 말했던 이런 작동 원리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오히려 더 가지고 있는 대신, 그렇죠? 우리 멘탈 캐패시티가 가지고 있잖아. 뭐를 위해서? 그 정보를 위해서. 근데 우리 정신적 능력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 모든 디테일 아까 4K 비디오처럼 다 알 수가 없지. 그걸 압축한다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 내 혼자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알 필요가 있는 실제로 알 필요 있는 내용이라든지 내 뇌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바칠 수 있어. 헌신할 수 있어. 우리의 이런 우리의 그 공장 더 많은 뇌를 어디다가 작은 캘큘레이션에 바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이 빈칸초론에 올 수 있을 만큼의 좀 내용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니? 우리는 우리의 더 큰 뇌들을 거대한 그 캘큘레이션을 그 작은 조각으로 바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니? 우리의 더 큰 뇌를 작은 조각, 어떤 조각이냐면 거대한 계산의 작은 조각으로 우리의 뇌를 바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니? 어렵게 생각하면 돼. 이거 비유적 표현이잖아. 어떤 느낌을 갖고 있어. 위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충분히 파악돼. 자기 뇌를 이용하자 집단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거대 뇌가 그냥 뇌가 아니잖아. 여러 뇌절 뇌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뭘 해? 거대한 계산을 해내지. 그렇죠? 그렇지? 나는 뭐만 담당하면 돼? 이 중에 이것만 담당하면 돼. 그 나의 이러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작은 뇌들이 모여지고 좀 더 큰 뇌의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뇌가 더 큰 뇌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계산을 풀어낸다. 그렇지? 우리가 지넌 프로젝트 할지 게넌 프로젝트 할 때 그 유전자 지도 찾는 거잖아. 근데 그 지도를 찾는 막판에 하는 그 사람만 상을 받아야 돼? 아니면 그 이전부터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 아까 말했는데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면 지금의 게넌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그런 업적에 도달했잖아. 이런 게 많잖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게 아니죠. 에디슨이 전구 발명을 실패를 더 많이 했죠. 10,000번째 만들었대잖아. 그럼 9,999는 실패잖아요. 그리고 에디슨이 그런 전구를 만들 수 있게 가장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테슬라잖아. 그 테슬라가 뭐야? 필라멘트가 터지지 않도록 하는 정기적 안전 그런 걸 했지. 맞나? 맞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기억해? 에디슨만 기억하잖아. 하지만 그 뒤에 테슬라든지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은 더 많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러면 이런 전구라는 이런 대형 그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작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합해지겠죠. 우리는 뭘 이해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이해하지. 여기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것이 과학적이든 사회적인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충분히 바로 그것들로부터 혜택을 얻는단 말이지. 이 그것들이 어떠니? 우리는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한다. 충분히 잘.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득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동안 우리가 모두 아주 작은 계산들을 해내. 아까 뭐 뇌 이거. 그렇죠? 근데 어떻게 기여하죠? 더 큰 전체.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뇌의 부분만 내가 활동하고 나머지는 나와 같은 작은 뇌들이 모여서 좀 더 큰 뇌, 또 그 좀 더 큰 뇌를 또 모여서 대단한 지구 전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단지 뭐하고 있다? 우리 부분만 할 뿐이지. 그치? 내가 0.1하면 0.1이 또 한 10개씩 모여가지고 1이 되고 또 그 1이 모여서 10개 되고 또 그것이 모여서 10개 되고 또 맞아요. 100%를 도달할 때 나는 단지 이거 이상 이거보다 더 적은 포션을 가지고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엄청난 대형 계산, 더 큰 규모의 계산, 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조그만 역할만 한다. 근데 이 계산은 어떤 계산이야? 바로 우리 사회의 집단적 뇌를 위한 집단적 지성. 보통 우리 옛날에 수능에 나와서 collective intelligence라고 집단 지성이라는 영단어가 나왔죠. 집단 지성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못하는 것을 외주 준다고 그래. 외주가 뭐니? 내 뇌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잖아. 그 내전에 처리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누구한테 맡겨? 딴 사람한테 맡겨. 그게 외주라고 그래. 그걸 뭐냐면 외연화다. externalize. 그렇죠? 내만이 그 일을 모든 내 머리에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남에게
낚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그걸 또 뭐고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하면 돼. 우리 마음에 돼. 잘 배우면 돼 그냥. 그렇죠? 어디나 잘 배운다. 혜택을 잘 누리면 돼 그냥. 그들이 이루는 여러 업적들. 그런데 나도 그 부분에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지구적 문제, 대형 프로젝트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합이 있어야 돼. 작은 뇌의 개인적인 노력의 합이 있어야 전체 컬렉티브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나? 내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어떻게 그 작동이 되는 원리를 알기보다 무엇을 눌러야 그것이 작동하는지만 알면 된다.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최선의 방어 이게 관계되면서 다시 생각된 거죠. 어떤 방언이 대부분의 그 문어의 종들이 가지는 그렇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되면서 들리잖아요. 그건 뭐냐면 숨어 있는 거다. 가능한 한 많이. 그래서 여기서 to 동사 운영 이 동사 운영 병렬이죠. 또 많은 거야. 숨어 있는 거야. 그리고 hunting 그들의 사냥은 밤에 하는 거다. 그러니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to find one in full view 전체 full view니까 옥토퍼스 전개 모양 전체가 한 마리 전체가 발견되는 것은 shallow 하면 얕은 물이죠. 그것도 대낮에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nocturne이 뭐야? 야행성을 nocturne이라고 하죠. 그것은 좀 놀라운 게 있다. 두 명의 호주 해저 사진가들에게 한마디로 이건 유니크하잖아. 유니크하죠. 좀 이거는 약간 좀 odd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게 희귀한 거예요. unlikely한 일이에요. 어떤 계기로 그래 됐을까? 사실 what they saw 그들이 처음에 방금 이거 봤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 이렇게 봐. what they thought they saw 이렇게 생각해. 이게 사고동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봤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쨌든 이것은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던 것은 처음에 플란더, 넙치였단 말이죠. 왜 이건 넙치였을까? 그래서 이거는 it was only when they looked at again and that 이거 바로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only when이 부사절이죠. 우리가 부사구, 부사절 다 강조가 나. 이거 부사절 강조예요. 우리 부사 강조인데 부사만 올 게 아니라 전치사구, 부사구, 부사절 다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언제다? 그들이 다시 봤을 때였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은 중간 크기의 옥토퍼스가 있었죠. 그거는 플란더가 아니었어. 그리고 여기 우리가 중학교 때 잘 안 하죠. 고등학교 때 늘 자주 하는 뭐죠? 뭐냐 이거? with 분사 구문. with 분사구문은 뭐냐? with 쓰고요. 명사 쓰고요. ing 올 수도 있고요. pp 올 수도 있어요. 얘는 능동적 관계를 얘는 수동적 관계를 가질 때 쓰는 겁니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folded죠. 뭐 입장에서는 문어의 다리 팔이라 해야 되죠. 팔이 다리라 합시다. 문어의 팔 또는 다리가 접힌 채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놨겠죠. 접힌 채 그렇죠? 중간 크기의 문어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뭐한 채? 그것의 눈은 staring 째려본 채. 여기는 과거 분사하는 것은 팔의 입장에서는 접힌 거지만 눈의 입장에서는 응시하는 능동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게 전부 둘 다 나왔어. 이게 둘 다 나와서 하나가 ing는 아까 뒤에 나오는 오히려 star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보면 되고 이 pp는 folded. 네.
그런 문어의 팔이 이렇게 접혀진 거죠. 접혀진 채. 그래서 우리가 with 분사 보면은 항상 명사가 땡땡한 채 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네. 그들이란다. 그 문어의 8개 다리가 접히고 2개 눈은 응시하는 거죠. 왜 하려고 그래? 왜 저런 걸 해? 결국 그 피하려는 거죠. 이게 바로 create the illusion. 뭔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옥토퍼스는 기본적으로 뇌가 크다라고 알려져 있고 시력도 꽤 좋고요. 어떤 능력? 몸의 색깔과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this one 이거 뭐니? 이 생명 그 옥토퍼스는 이거죠. 위에서 말했던 두 사진사가 발견한 놈입니다. 두 사진사가 목격한 이 놈은 뭘 사용하고 있었어? 이러한 자산들, 어떤 자산들? 여기 3개 있죠. 3개. 아까 했던 그 큰 뇌와 시력과 몸의 색깔을 바꾸는 그런 능력. 이 3가지를 사용하고 있었어. 막기 위해 자신을 turn into 또는 transform. 똑같아요. transform, turn into be. A를 B로 바꾸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을 완벽한 다른 creature, 여기서 말하는 completely different creature는 본문에 뭘 나타내? wonder. 그렇죠? 이런 것들을 네가 쓸 수 있어야 돼. 내용이 파악하지 않으면 이거는 차단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넙치로 바꿨다. 자, many more of these species. 이러한 더 많은 넙치, 그 옥토퍼스죠. 그 이후로 이런 종류의 옥토퍼스가 have been found.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렇죠? since then, 그때. 이래가 그때거든요. 이 여기서 나오는 두 해저 사진사가 걔네들이 발견을 하고 걔네들이 모양을 바꿔보고 변신을 해서 넙치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그 사실이 알려졌겠지. National Geographic 같은 잡지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좀 더 눈여겨보기 시작했죠. 넙치처럼 생긴 뭔가 애매모호한 얕은 물에서.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문어네. 그때부터 급격하게 많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잘 발견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발견됐을 때 그거를 놀라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유형으로 몸을 바꾸는지가 expose인 거야. 노출된 거야. 누구 입장에서는 이제 안 좋은 거야. 망했네? 잣됐네? 하겠죠. 이 새끼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숨겨만 됐었던 것을 두 명의 그 호주 수중 사진사 때문에 걔 인생들은 떡락하는 순간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there are now 지금은 많은 사진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옥토퍼스. 그렇죠? 근데 어떻게? Could be said 뭡니다. Could be said to 뭐뭐라고 여겨진다. 뭐뭐 한다고 여겨진다. 뭐 한다고 여겨지는 그 옥토퍼스의 사진이 사방에 나빠졌어. 인마들이 심지어 바다 뱀으로도 바뀌어. 이제는 어떻게? 넙치뿐만 아니라 바다 뱀으로도 바뀌는구나 라는. 걔네들이 미믹 모방하는 거죠. 뭐 카피캣도 있고요, imitate도 있고요. 네, 그들이 다른 생명처럼 모방하는 동안 그들은 사냥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하면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 문장을 그냥 하나만 보면 돼. 이게 접속사고 주어고 동사고 주어고 동사인데 이게 끝났는데 이거 하이픈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다 이런 말이죠.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 나왔어요. 광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말입니까? 아까 말했던 일루전을 그렇죠? 생성시키는 거죠. 어떤 일루전? 내가 아니고 마치 다른 생명 인체인 것처럼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 거죠. 어떤 광경?
of a plunder. 네, 이런 넙치 이거 풍경 광경인데 한마디로 모습이죠 모습. 갑자기 어떻게? 그는 원래 그 넙치인데 이마가 저쪽 어떻게 생겼어? 이게 생겼나? 그렇죠? 그렇지.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 뽀잉 하면서 팔이 이 놈입니다 이렇게. 어? 이게 developing. 갑자기 팔이 튀어나. 옥토퍼스 시계의 팔. 옥토퍼스 시계 팔이 뿅 나오는 거야. 그리고 스틱이 뭡니까? 쑤셔 넣습니다. 어디 구멍이 있겠죠. 구멍에다 쑤셔 넣습니다. 쑤셔 넣는데 뭐 잡히는 게 뭐든지 그거 다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whatever 하면 이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 복합 관계 대명사죠. 뜻은 뭡니까? 뭐든지입니다. 뭐든지 손이 잡힌 뭐든지 상황, 그러니까 뭐든지 그 구멍 속에 이 구멍 속에 숨어 있는 게 뭐든지 grabbing 해가지고 하는 거죠. 뭐 하는 게 그 팔을 sticking down 하면 쑤셔 넣는 거야. stick down은 푹 쑤셔가지고 툭 넣어서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든지 끄집어내는 거죠. 여기서 분사 구문이 또 병렬 구조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렬 구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온다는 기억해라. 어떻게 나오니? 여기 있는 플런더가 명사야. 그렇지? 명사 있고 현재 분사 하나 나오고 어쩌고 콤마 또 분사구 하나 더 나와. 여기는 스티킹이야. 여기는 developing이고 여기는 스티킹이고 마지막에 블라블라블라 and 이렇게 또 현재 분사 이렇게 여기도 있어. grabbing. 이 분사구문 병렬 구조. 이 분사 구문은 딴 게 아니라 명사 수식하는 병사 구문이에요. 그래서 네가 아까 굉장히 슈퍼 두퍼 컴프레스트 해서 문어가 딴 놈으로 바뀌는 거예요. As you said, yes. How much we suffer. 우리가 얼마만큼의 고통을 받느냐는 뭐와 관계있다? What's the answer? 우리가 그 고통을 우리 정신 속에서 어떻게 frame, 이 frame은 뭡니까? define으로 바꾸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느냐 있죠. Whenever I lift heavy stuff, like 100K, sometimes 120K, sometimes 150K on my both shoulders, and I squat and try to lift them up as hard as possible. Sometimes I had to drop them. Okay? But that pain is actually great. And I told you that I endured such pain. Because that pain, it actually means that I'm giving chances to my muscles to grow stronger, grow bigger. You understand? And I have this constant pain on my shoulders, my back, and my sometimes bicep, triceps, abs, thighs, everything, literally. But that means that I'm doing something right. So when 100 and 1500 meter runners push themselves into extreme pain to win a race, their muscles screaming, "Ah! I feel like I'm going to explode!" Or their lungs explode with oxygen deficit, 부족. I can't breathe well. Stop running, dude. And they don't psychologically suffer. Don't. Mentally okay, but physically not okay. Understand? In fact, ultra marathon runners like Gian Parsa, he did the marathon, New York Marathon. I don't know if he finished that. Thos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push themselves beyond their lower boundaries, like the human limitations.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경계, 한계를 넘어 그들 자신을 밀어붙일 만큼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게 바로 이런 울트라 마라톤 러너죠. 인간의 엔드로스 뭡니까?
힘내. 용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뛰냐면 거리가 50에서 100km를 몇 시간이 넘게 그걸 뛴단 말이죠. 근데 뭘 얘기해? Talk about making friends with a friend. 고통은 나의 친구다 라고 말하면서. 오케이? 왜냐면 patients 환자가 돈을 지불해. 보통 이런 환자는 근육 통증 환자겠죠. Some form of passive back pain therapy. 이거 뭐야?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하는 무슨 치료? 도수 치료. 물리치료, 도수 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practitioner 아까 말하는 그 마사지 하는 사, 도수 치료사는 치료사가 아주 밀어. 깊이 밀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환자가 이게 아무래도 그 통증 환자가 돈을 지불해. 어떤 형태의 수동적 등 통증, 그러니까 요통 치료를 위해 돈을 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 받은 치료사는 아주 깊숙이 고통받는 그 등의 부분을 밀겠죠. 특히 아픈 데를 더 밀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야? 모빌라이즈는 일종의 유연하게 하다. flexible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환자는 뭐라 그래?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 이렇게 deeply 아픈 부위를 막 하는 거, 어우 시원해, 시원해. 좋은 통증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그런 통증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공부할 때 정말 더럽게 싫지. 잠옷을 쉬고 다 싫어. 공부 자체가 싫어. 근데 그 통증이죠. 너무 고통스러워. 바로 그것이 네가 어떻게 통증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좋은 게 되고 나쁜 게 되는 거야. 무슨 개소리야, 쌤? If he or she believes 만일에 그 여자 환자든 남자 환자든 그 사람이 이러한 종류의 깊은 pressure treatment 압박을 주는 그리고 acupuncture는 그거 침으로 등에 몸에 구멍 뚫는 거 뭐라고 그래? 침이라고 침을 영어로 해. 의실로 acupuncture라고 그래. 이렇게 막 이거 뭐 척추 교정 chiropractor라고 chiropractor, acupuncture 둘 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체 alternative medicine이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깊은 압력을 가하는 이 치료의 종류를 그러니까 뭐라고 믿어? 이게 보통 of 다음에 명사면 뭐야? 그냥 valuable이야. 영어 원칙이 이래요. of에다가 명사를 붙이면 그것의 명사가 형용사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으면 비록 뭘지라도 그 치료사가 완전 딱 variety into 뭡니까? 그 통증 부위에 바로 그 곧장 거기다가 엄청난 그 아픈 그 조직, 근육 조직을 막 밀고 쑤시고 해도 뭐라고 해요? That's good pain. 약간 메조키스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통증을 정의하에 따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결정이 된다 말이죠. 좋은 고통이 돼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고통 자체가 선한 고통이 된다. Most companies, according to what the author of this article suggests, most companies have been using this strategy to produce the three types of a product. Okay, understand? So people have this tendency to choose to buy the middle ones. Okay, the middle one is actually obviously has more functions, more features than the first one, the cheapest one. And the second one has more functions but more expensive. But they have the very expensive one. This is a premium quality, premium value, right? Premium quality product. The third one, the most expensive, and also what? Has most functions. Okay? But the people are likely to buy the middle one. But they have to consider what? The price first. Though they think, they believe, and they actually commit that the third one has more functions. Okay?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떤 회사, 대형 전자회사를 일해서 일했대. 그냥 우리가 HP를 합시다. 휴레패커드. 근데 이 전자회사가 뭐래? 휴레패커드는 레이저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만 생략하죠. 컴퓨터 했어요. 망했어요. HP는. 그 다음에 모니터도 하긴 하는데 지금 누구한테 밀렸냐면
많이 밀렸죠. 미국을 치면 델, 미국은 델 모니터가 참 많거든. 컴퓨터도 델이 많아. 옛날에 HP 뭐 데스크탑 뭐 노트북 다 했는데 쌤도 다 사봤어. 다 망했어. 중국 애들 때문에. 중국이 지금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게 레노버 이런 거 말고 옛날에는 그거 많이 썼지. 그 뭐죠? 생각나. 예, 지금은 뭐 엄청나 많은 컴퓨터가 지금 유행하고 있죠. 요즘은 오히려 뭐 Alien 뭐 있어. 슈퍼컴퓨터 하나에 뭐 컴퓨터 노트북 하나에 1,100배만 하는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예, 아무튼 지금은 또 애플이 좀 또 미국의 한 노트북 시장의 반을 그 애플이 갖고 있죠. 근데 곧 뭐를 발견했는데 왜 여기 the reason이 빠져 있어. the reason을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관계부사 y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를 발견했냐면 왜 자주 이 많은 소비 제품의 종류가 세 가지인지 이제 알게 됐단 말이죠. 만일에 이 제조업자가 오직 하나의 버전만 해당 제품 시리즈에서 하나만 만들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이미 샀던 사람들은 막 말에 피피면 말에 피고 뭐뭐 했을 수도 있다. 했을지도 모른다 그죠. 무슨 willing to 막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잖아. 그 사람들을 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사후 조사를 해보니까 구매후 조사를 하니까 자, 요 HP 샀는데 더 돈을 쓸 생각 있었나요? 물어봤을 때 어떻게? 아, 전 충분히 있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리스판던트들이.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떻게? 따져보면 그 기업 결국 받을 수 있던 수입이 줄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만일에 회사가 그러면 두 개의 버전을 생산한다고 하고 그거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칩시다. 하나는 기능이 더 많아. 근데 더 비싸. 어때? 아까 처음 말했던 그놈보다. 근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둘을 비교하겠지. 근데 이렇게 두 개만 했을 때는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이 쏠려? 여전히 첫 번째 걸 삽니다. 왜? 덜 비싼 첫 번째 거. 뭐 이 정도 기능 갖고 뭐 이걸 내가 돈 더 써야 되나? 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가 바뀌는 시점이 옵니다. 그 회사가 뭘 도입하는가, 뭘 소개하는가. 세 번째 모델인데 기능은 더 많고요. 좀 더 비싸요. 그 the other two. 처음에 어떤 좀 싼 거, 저렴한 거, 중간 가격. 걔네들보다 더 비싸. 근데 갑자기 어떻게? 판매 실적, 어디 판매 실적. 두 번째 모델 판매 실적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뭘 좋아해? 가장 비싼 모델의 그 기능은 다 좋아해. 당연히 뭐 비싸니까 비싼 만큼 좋은 기능이 있겠죠. 그러나 가격은 싫더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치면 자꾸 사람들이 뭐 사는 거야 요즘에는. 그랜저 판매를 올리기 위해서 제네시스를 만들었단 말이 나와. 그쵸? 그랜저에서 그랜저를 할 때 2천만 원이 뛰거든. 아무리 싼 거라도 2천만 원 뛰니까. 그러니까 소나타에서 그랜저 갈 때는 1,000만 원인 거예요. 딱 비슷하지. 그 사람들 지금 현재 국민차가 뭐야? 온 사방이 그랜저로 덮였죠. 선생님 그랜저 찼을 때 내가 좀 괜찮다 싶었는데 아니야. 옛날에 소나타급으로 해서 내려온 거지. 그런 거야. 그렇지? 그래서 the middle item 중간 값이 되는 그 제품은 has more feature 더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뭐보다 가장 덜 비싼 이 리스트는 가장 덜 비싼 가장 싼 놈이죠. 가장 덜 비싼 놈 싼 놈보다는 중간 값이 있는 중간 제품은 기능은 더 많아. 그리고 이것은 덜 비싸. 뭐보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그 비싼 놈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간 제품을 사. 뭐 이거 분사권입니다. 이거 빙이 빠지지 잘 해서 뭐 하지 않은 채 인식하지 못한 채뭐 그들이 어디에 바로 이런 더 높은 제품을 일부러 시장에 뿌려놓은 존재하게 만든 그런 영업 전략에 조작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